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는 고차 방정식이 있죠. 고차 방정식. 근데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3차 아니면 4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3차 아니면 4차. 자, 그럼 3차 아니면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 인수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라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면 간단히 해가 나오죠. 근데 보통 3차가 인수분해가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해요?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우리는 하죠. 인수 정리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풀마 1, 풀마 2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0이 될 때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차는 한 번 그렇게 0이 될 때 찾으면 조립제법 쓰면 2차가 나오니까 그 2차에서는 바로 그거 수 있고 4차는요. 두 개 찾는 거지. 두 개 찾아갖고 조립제법 쓰면 2차까지 떨궈주면 우리가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정리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치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치환. 똑같은 꼴. 근데 치환하는 건 우리 보이잖아. 똑같은 꼴이 있거나 하면 치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도 살펴봐야 되냐면 얘가 보기차식인지를 좀 봐야 돼요. 4차 방정식에서 그냥 4차가 아니라 만약에 x의 4승, x의 제곱, 이렇게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보기차식이라면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보기차식으로 하면은 치환을 해서 할 수도 있고 x제곱을 t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기차식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뭐 서로 다른 내실근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은 두 실근과 허근 이렇게 갖는 걸 물어보는 문제 등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차식을 예를 들어서 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k는 0 이런 보기차식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x제곱을 t로 바꾸겠죠? 그럼 x제곱을 t로 바꾸면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려면 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려면 이때 t의 근의 분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보기차식 문제인데 여기서 x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t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요. 왜 그럴까? t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x가 허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t가 플러스가 돼야 x가 풀마 얼마 값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려면 이걸 만족하는 t값이 몇 개 나와야 돼? 이걸 만족하는 t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그 2개가 모두 다 양수여야 돼. 그러면은 이 보기차식의 서로 다른 내실근 문제는 t로 치환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알겠죠?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양근, 다른 하나는 음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차식 문제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x는 a가 근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근이 될까요? x는 마이너스 a가 a도 근이 되는 거죠. 이성질을 이용한 보기차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게 있냐면 x가 만약에 보기차식에서 x가 1 플러스 2i였어. 알파가 1 플러스 2i였어. 한 근이. 그런데 보기차식 문제에서 이렇게 한 근이 허근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4개의 근을 다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을까? 일단 켤레가 1 플러스 2i가 근이면 당연히 1 마이너스 2i도 근이 돼야죠? 그 다음에 a가 근이면 마이너스 a도 근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도 근이어야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근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도 켤레로 근이 되니까 보기차식에서 한 근이 허근으로 나오면 4개의 근을 그냥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기차식에 관한 고차 방정식 문제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풀이가 됩니다. 치환해서 근의 분포를 따지거나 아니면 하나가 근일 때, 어떤 값이 근일 때 그거의 반대 부호도 근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용어가 삭제된 용어긴 한데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4번부터는 좀 특별한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 방정식 뭔지 몰라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하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수학 그 교육 과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어려워 보이는 용어를 다 삭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 삭제 어려워 보여. 집합에서 대칭 차집합 알아요? 네. 삭제. 없었어요. 대칭 차집합. 그 정식 이제 용어 그거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대칭 차집합 삭제. 이렇게 다 삭제를 해버려. 축차 대입법 삭제. 어려워 보이는 용어도 삭제합니다. 근데 삭제를 했으면 그거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간단한 말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삭제하고 끝이야. 삭제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면 딱 알면 좋은데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이렇게 좀 효율이 떨어지죠. 예,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반 방정식이 뭐냐?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X의 4승 플러스 BX의 3승 플러스 CX 제곱인데 여기서 좌우가 대칭이 되죠.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온 거.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가운데 이 X제곱으로 싹 묶어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 제곱분의 A는 0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죠? 요렇게 그리고 상수 C는 여기 뭐 제곱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제곱을 갖다 집어 넣는 거지. 상반방정식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고차 방정식을 해결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가? 근데 거의 없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거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인수 정리가 되는가? 보통 인수 정리가 되는가?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냥 X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K나 A 같은 그것들이 꼭 껴있어. 그래서 그 K랑 A를 없애주기 위한 값을 대입할 그 숫자들을 찾아보면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환할 것도 티가 나죠. 그 다음에 보기차식. 이것도 보기차식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거 보기차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반 방정식도 티가 나죠. 그냥 4차 방정식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개수가 대칭이면은 이거 X제곱 끄집어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 사실 이거 또 나와야 되거든요. X3승은 풀마 1일 때 한호근은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에도 또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 우리 예전에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가보죠. 이 차 방정식부터 잠깐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근은 알파랑 베타겠죠?
알파랑 베타로 설정을 하죠, 보통. 근이 두 개까지만 있겠죠?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뭐예요? a분의 c죠.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네, 3개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근을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네,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규칙이 있는 거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할 줄 알아요, 혹시?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긴 합니다.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까지 있어요? 네, 4개까지 있겠죠. 감마, 델타. 델타 알아, 혹시 델타? 델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을 하나씩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지금 저기 두 개씩 했죠? 얘도 두 개씩 하면 몇 가지가 있겠어? 6가지가 있겠죠? 4C 2 하면은 6가지겠죠? 세 개씩 더하면 4C 3 하면은 4가지겠죠? 네 개 또 다 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가 있냐면 부호는 마, 풀 순서야. 마, 풀, 마. 마, 풀, 마, 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는 그러니까 한 개씩 다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네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개수가 부족하니까 뭐 네 개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A분의 B, A분의 C, A를 기준으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를 기준으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분의 두 개씩 한 건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칙이 있다, 사실. 근데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죠. 이거는 간혹 나옵니다. 이게 차수가 몇 차 방정식이 됐든지 간에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에 부호 반대예요.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 아니야. 이 규칙대로 가는 거면. 그렇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 됐든지 간에 그게 뭐 100차든 몇 차든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수의 부호 반대. 그래서 x의 100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아, 두근이 아니죠. 이거의 100개의 근의 합은? 100개의 근의 합은? 99차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저건 앞에서는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고 이거는 선생님 그냥 참고로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는 선생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경우는 간혹 나온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켤레근은 여러분 알고 있겠죠? 켤레근은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많이 나오죠. 몇 시야 지금? 15분.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1차만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했지만 이제
이 연립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뭐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c는 0 r은 0 아니지. 이건 2차 방정식이지. 뭐라고 해야 될까? fx, y는 0 gx, y는 0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게 몇 차가 될 수 있어요? x, y에 대한 2차. 뭐 2차, 1차일 수도 있고 2차, 2차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2차, x, y에 대한 2차, 2차면은 근의 전부 다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는 최대 4개까지, 4쌍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이렇게 따진다. 라고 한다면 이 연립방정식 2차 이상의 이 x랑 y에 관한 2차 이상의 식을 어떻게 연립할 것이냐 그냥 대충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그냥 뭐 대입해서 구한다. 서로 식에서 식을 빼서 한다. 이 정도만 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여기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첫 번째.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이제 두 식을 그러니까 가감 위에서 아래를 빼거나 아니면은 뭐 대입하고, 그러니까 1차로 나와 있으면 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식 x랑 y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를 딱 해서 이퀄 0 하면 y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다시 식에다 대입해서 하는 형태. 예,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가감법 대입법을 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y제곱 혹은 xy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2차로 되어 있으니까 x제곱 항도 있을 거고 y제곱 항도 있을 거고 xy 항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x제곱으로 소거한다거나 y제곱으로 소거한다거나 xy 항을 소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xy 중에서 소거해서 문제가 풀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은 놓치기 쉬운데, 자,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자를 소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데 상수항을 서로 소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x제곱, xy, y제곱만 남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상수항 소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안 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해서 푸는 꼴이 있어요. 치환 후 해결. 그러니까 x랑 y는 잘 안 구해지는데 주어진 식에서 해보니까 a랑 b는 구해져. a랑 b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랑 y를 구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은 이러한 방법들로 풀리게 되고요. 여기서 그래도 제일 안 쓰게 되는 건 뭐냐면 요거 x제곱 혹은 y제곱, xy를 소거해서 하는 거는 사실 문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하고 가감법, 대입법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혹시 상수항 소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하게는 이거 치환해서 하는 거 아닌가? 문제가 뭔가 x 플러스 y야 xy 꼴로 나와 있으면 치환해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 몇 문제만 선생님이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볼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뭐 해볼까? 오케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교재비가 얼마야? 교집이 안 줘요. 안 내? 네. 여기도 교재비 안 낸단 말이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두 번째 문제 넷성 나와요. 두 번째 문제, 네. 내 쌍? 네. 내 쌍? 네. 답을 끝까지 안 구해가지고, 선생님이. 예제 1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를 하기에 조금, 그치? 숫자까지 막 들어가 있어서 어렵잖아. 그래서 x제곱을 소거하거나 xy를 소거하거나 y제곱을 소거한다고 하더라도 딱 x제곱, xy가 동시에 소거되면 모르겠는데 꼭 나머지가 다 남아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상수항을 소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항 소거. 그래서 6이고 3이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은 6 이렇게 되어서 이걸 갖다가 상수항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봐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3y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y지? 마이너스 y는 0. 그럼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가간법 대입법을 쓰는 거죠. y는 뭐야? 2x 혹은 y는 3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y에다 2x 집어넣으면 x값 나올 거고 그 x값에 대해서 y값 다시 나올 거고 y는 3분의 1x 집어넣으면 x값 나올 거고 그 x값에 대해서 다시 y값 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답만 최종적으로 써주면 x는 풀마 1일 때 y가 풀마 2 이렇게 되고요. x가 풀마 7분의 3루트 21일 때 y가 풀마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네 쌍이 답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쓰지 않니? 여기다가 가로 열고 복부호 동순 들어봤어? 복부호 동순 무슨 뜻이야? 얘가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풀마 쓰고 마풀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그것도 복부호 동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예제 2번 어떻게 해? x, y를 소거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x 제곱, y 제곱은 소거할 수도 없고 다 안 되네. 상수항 소거는 아니고요. 네,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예, 이거 치환입니다. 치환. 그래서 x 플러스 y를 x 플러스 y를 a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x, y를 b로 바꾸면 얘가 x, y에 대한 2차 연립방정식일 때는 잘 안 풀렸는데 a, b에 대한 2차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니까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에 거는 식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고요. 밑에 거는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 대신에 오늘 토요일이잖아. 비밀의 숲 한다. 비밀의 숲 몰라요?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 몇 년 전에 비밀의 숲 했었었는데 시즌 2 나오는 거거든. 갑자기.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지금 풀면서 한쪽으로는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생각하고 있었거든. 저녁에 일단 족발 남은 걸 먹으면서 놀면 뭐 하지를 보고 그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튀어나왔어. 쏘리. 자,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a가 마이너스 2면요. b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a가 1이면 b가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니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마이너스 3이 x, y는 마이너스 3이고 그거 연립해서 이제 풀어야 되고 그럼 x 플러스 y가 1일 때 x,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것도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풀린다. 원래는 안 풀렸던 게. 싫어. 저기 앉아 앞으로 민성이. 한 칸 뒤에. 거기 추우니까. 그런 없지. 선생님들은 수업하면서 열나잖아. 너희 그렇지 않니? 여기 집에서 공부하다 보면 덥지 않아? 막? 공부할 때 그치, 열나잖아. 머리 쓰고 하니까. 맨날 그치. 근데 선생님 머리 쓰면서 수업 앞에서 떠들고 서 있잖아. 얼마나 덥겠어. 그치? 근데 얘 좀 부정하고 싶은데 나이를 먹어서 옛날보다는 열이 좀 덜 나. 선생님 원래 엄청 열이 많았거든. 나이 들면 더 더운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근데 체질이 바뀌었죠. 어쨌든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 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아서 겨울에는 진짜 옷 얇게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그냥 안 돌아다녀.
너무 더워서. 그리고 그냥 뭐 에어컨 무조건 집에서도 항상 풀로 틀어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도 상관없어. 노프라 불러면 내가 시원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에어컨 집에서 막 8시간, 10시간 잘 때 그냥 에어컨 그냥 무조건 풀로 다 틀어놓고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약간 선풍기로만으로도 버틸 수 있게 되고 약간 몸에 열이 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다면은 한 칸만 뒤로 가요. 어차피 한 칸 뒤에 있으면 여기 앞이 별로 사실 안 좋아. 분필가루가 그대로 그냥 여기 봐세요. 여기 분필가루 여기 날린 것 봐. 여기 똑같이 날리겠지. 한 칸만 뒤로 가요. 다음부터. 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하나만 더. 2개만 더? 2개만 더 하죠. 2개만 더. 그 부정방정식 알아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야? 응? 부정이 무슨 뜻이지? 수학에서 부정은 무슨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정할 수 없는 거야. 정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우리는 부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부정.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건을 딱 걸어줘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개 좀 골라봐. 이런 게 이제 부정방정식이야. 조건을 딱 걸어줘가지고 그 조건 딱 걸어주는 게 2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정수. 뭐 자연수 조건까지. 의 부정방정식. 2번째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항상 미지수의 개수보다 주어진 힌트, 식의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이제 딱 해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힌트 중에서 하나를 뭘로 보충을 해주는 거냐면 정수 조건이야. 혹은 실수 조건이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상태에서 정수 조건 추리고 실수 조건 추리면 몇 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꼴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해결합니다. 곱하기 곱하기는 뭐 정수 혹은 자연수 이러한 형태 꼴로 바꿔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수니까는 이게 제곱이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줘서 부정방정식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2x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xy는 자연수. 이럴 때 xy 값 그러니까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xy 2개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무수히 많을 거라고. 하지만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걸어줌으로써 이게 좀 몇 개로 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도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이번에는 xy는 실수. 일 때 뭐 구하는 거냐면 x 플러스 y.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2문제 풀어보세요. 요거는 x랑 y의 그 순서쌍을 구하는 거고 1번은 x랑 y 순서쌍을 구하는 거고 이제 2번은 실수 조건에서의 x 플러스 y를 구해보는 거고요.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잠깐만. 예제 2번 아직 안 썼죠, 문제? 예제 2번 잠깐 지울게. 다른 문제로 바꿔야겠다.
선생님이 그래도 예를 들어준 걸로 하는 게 좋으니까. 9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xy는 실수. 일 때 x 플러스 y.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예제인 거니까. 예지 이거는 그냥 다 판결을 네. 자, 왼쪽은 지금 자연수 정수 조건이니까 이걸 먼저 묶는다고 생각해보면 2x에다가 y-2를 묶이죠? 그래서 y-2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를 억지로 y-2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y의 개수가 -3이니까 -3을 붙여줘. 그러면 멀쩡한 거에다가 내가 플러스 6을 한 꼴이기 때문에 다시 -6을 한다고 생각하면 -4가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 이쪽으로 넘기고 적고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10을 이쪽으로 넘기고 인수분해하면 2x-3, y-2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x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5 곱하기 2 2하면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5 뭐 이것도 여기가 2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는 이제 몇 개 안 나오는 거야. 여기가 10 곱하기 1 10 곱하기 1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 곱하기 안 되죠? 또 뭐가 있을까? 10 곱하기 1 만약에 이렇게 되면 x가 얼마입니까? 2고 y가 1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5 곱하기 2 됐어? 5 곱하기 2 되겠구나. 그럼 x가 얼마예요? x가 4고 y가 4 이런 식으로 몇 개로 추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실수 조건에서 이게 이퀄 0이래.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0으로 바꿔주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y가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0, 0 만족하겠죠.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근 해볼게요. 공통근 문제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fx는 0, gx는 0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 두 개의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공통근을 보통 이제 알파라고 설정을 해요. 알파라고 설정을 해.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어떻게 구해줘요? 예, 둘이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f 알파는 0.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와야겠죠? 근이니까. g 알파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해. 그럼 연립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알파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값이. 그 나온 값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나온 값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나와요. 보통 이제 미지수로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공통근을 알파라고 설정해. 설정하고, 그럼 공통근이니까. 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겠죠? 그 만족하니까는 알파를 집어넣고 알파를 구해. 이게 뭐 미지수로 나오든 이게 딱 나온 어떤 값으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미지수가 있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되고 한번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4k는 0.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통근이 존재한다면 k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래요? 공통근이 존재한다면 공통근도 구해보시고 그럼 k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 아직이야. 자, 이렇게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4k 그리고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알파 플러스 k 이거 둘 다 0, 0 되는 거거든요. 공통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연립하면은 알파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 빼버리자. 빼버리면 마이너스 3k 알파 플러스 3k가 0이에요. 그러므로 알파는 얼마예요? 1이 나왔죠? 이 알파를 어떻게 하라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k가 나오겠죠.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4k는 0이니까 k 값이 또 나오겠네. k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 공통분 문제는 요 형태는 항상 유지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더 활용되거나 물어보거나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그 문제 1등급 어드밴스 자체교재 88페이지 57, 8, 9, 60번 풀어볼게요.